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관수입니다. 오늘이 이제 집주인이 깡통 집주인이 요즘 어제도 문의 오고 그랬는데 집주인이 자기가 이제 개인회사 한다는데 개인회사 원래 집주인이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경매라든지 뭐 해서 보증금의 일부를 받고 일부를 못 받았다. 그러면 그 못 받은 거는 계속 집주인 쫓아다니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집주인이 난 회생하겠다고 개인회사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이 이제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깡통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일단 금지 명령이 올 겁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고 한 일주일 뒤쯤이면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독촉하지 말라 금지 명령 이런 게 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이 이제 개시 결정이 났다. 그러면 뭐 여러분이 개시 결정이 나려면 개인회생 신청하고 보통 한 3, 4개월 뒤쯤에 개시 결정이 나니까 그때 채권자 목록과 변제관이 오게 됩니다. 그 변제기간에 여러분들 이제 세입자분들의 얼마를 이제 변제해주고 어떻게 변제관에 써 있게 되죠.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는 별채권하고 똑같이 취급하게 됩니다. 또 저당권처럼 여러분들은 개인회생 재판이 인가 결정이 나면 그때 여러분들이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경매 신청을 해서 얼마를 덜 받았으면 덜 못 받았다. 확정 채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변제 기간에 채무자가 부족할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유보해 놓은 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건 우리가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이 세입자한테 만약에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한테 이 채권 보증금 전액이 배당이 될지 아니면 부족하게 될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고 만약에 전액 배당이 된다면 여러분한테 그 집주인이 매달 내는 변제금에서 배당을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 다행이지. 경매에서 세입자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한테 변제 기간에 여러분한테 배당되는 게 없어요. 그럼 뭐 그건 다행인데 되네. 저번에 이제 우리가 개인회생 집주인은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낙찰가를 예상해보고 이렇게 배당 순위를 해봤더니 세입자 보증금이 부족하더라. 세입자 보증금이 1억인데 경매 처리해봐야 세입자 보증금이 7천밖에 안 가고 3천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3천만 원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집주인이 매달 내는 변제금이 있죠. 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간 매달 내는 변제금에서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채무는 신용채권자와 똑같이 취급됩니다. 그 신용채권자랑 채무 액수 비율을 놀아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은 아까 말한 대로 미확정 채권이기 때문에 예측해서나 그 배당된 금액을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가 결정하면 신속하게 경매 신청을 해서 실제 나 얼마가 부족했습니다 하고 확정 채권 신고를 해야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미확정 채권으로 유보된 변제금을 주게 됩니다. 그때 실제. 그 면책 날 때까지도 확정 채권 신고를 안 하면 그 부족한 유보된 금도 여러분한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 신속하게 경매 신청해서 무조건 확정 채권 신고를 해야 미확정 채권으로서 유보된 변제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아까 1억을 받아야 될 게 여러분 보증금 1억인데 실제 배당된 건 7천이고 3천이 부족했다. 그래서 3천만 원에 대해서 채무자가 매달 내는 변제금 중 채권 액수에 따라 안 분받게 되는 겁니다. 채무자는 사실 채무 액수에 상관없이 그 사람 소득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가 있어요. 그것만 무조건 내면 되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채무에 뭐 채무총액 5%만 내는 사람도 있고 재수 없는 사람은 100% 내는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집주인 채권자가 변제율이 50%다 그러면 여러분은 50% 띠키는 거죠. 그럼 아까 부족한 게 경매에도 부족한 게 3천만 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채무 변제율이 50%면 1,500만 이제 배달 내는 거에서 배당을 받게 되고 1,500만 원을 완전 띠키는 거죠. 그 1,500만 원은 영원히 못 달래는 거죠. 완전 띠키고 마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서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이 집주인이 만약에 경매 개인회생 들어갔다 그러면 개시결정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변제기간이 오면 여러분한테 변제기간이 어떻게 되나 빨리 확인해 보셔야겠죠. 대체 이게 경매 가치는 충분해서 나한테 배당이 다 될 건지 배당이 안 되면 얼마가 부족해서 채무자가 매달 내는 돈에서 얼마가 나한테 보내주게 될 건지 그걸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면책 나면 이제 면책 결정 날 때까지도 확정 체크 안 하면 여러분들 위해서 유보됐던 변제금은 다른 채권자한테 가게 되는 거고 물론 뭐 그 이후에 뒤늦게 경매도 또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이해됐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겠죠. 집주인인데 집주인 중에는 또 집에 애착이 많아가지고 개인회생 들어가면 원래 경매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자기 딴에 또 유지하고 싶어 해요. 실제 뭐 이렇게 보면 재산가치 2, 3천 예? 담보채무 이런 거 빼고 나면 솔직히 웬만한 월세 보증금도 안 되는 재산가치를 가지고 그 집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 그럼 그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거냐? 결재권자한테는 별도로 따로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경매를 안 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빼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경매를 안 당하려면 세입자가 무슨 짓을 벌여서라도 보증금을 빼줘야 경매를 안 당하는 거겠죠. 근데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그러면 사기지. 그건 사기. 정모를 다른 세입자를 싹 들여놓고 여러분 보증금 싹 빼준 건 사기지.